엄마, 망고 맛있지? 올케가 여행 가서 사온 거. 딸이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못 받았는데. 딸이 멈칫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우린 받았는데? 그 순간 설날을 며칠 앞두고 아들이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설에는 못 가요.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여행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못 온다더니 여행은 다녀왔고 선물은 있었고 그런데 나만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연락해볼까? 그때 딸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자꾸 연락하지 마.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 간섭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둬.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전화 한 통도 조심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건.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그 문자가 왔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잘 안 봐서 앞으로는 오빠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보낸 그 문자를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분명한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설 지나고 며칠쯤이었습니다. 총각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이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났고 그래서 조금 더 정성껏 담갔습니다. 칼로 물을 썰 때마다 도마 소리가 났고 고춧가루 냄새가 손끝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맛있게 됐는데 김치가 익어가는 걸 보며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통화 중도 아니고 그냥 끊긴 거였습니다. 뭐지 무슨 일 있나? 다시 걸까 하다가 괜히 바쁜데 방해할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아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 다 바쁜가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각김치 담갔어. 가져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편할 때 와. 아들 것도 딸 것도 함께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셨네요? 확인 늦어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세요? 문자였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안 받더니 문자로 연락을 하네. 답답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끝날 얘긴데 왜 문자를 보내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며 답장을 쳤습니다. 응.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에서 가져가라고 연락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전달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잘 안 봐서 연락 안 되면 앞으로는 오빠한테 하시면 돼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오빠한테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치 가져가라는 얘기에 오빠한테 전달한다는 건 또 뭐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한테 연락하라는 건 나한테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손가락이 답장 창 위에서 멈췄습니다. 알았어.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래, 그럴게.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김치를 담가줬는데, 전화를 했는데, 이제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죠. 핸드폰을 잘 안 본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칠 전에도 속상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 문자가 더 좋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치냉장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며느리 것도 아들 것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끝내 손을 거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은 밤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며느리가 보낸 그 문자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앞으로는 오빠한테 하시면 돼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장 위쪽 칸에 제가 며칠 전에 넣어둔 김치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통 2개. 하나는 아들 내 것, 하나는 딸 내 것.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딸이 먼저 가져간 건지, 아들 내 것만 남은 건지 확인하려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뚜껑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김치는 아직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그 총각김치.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전달할게요. 앞으로는 오빠한테 하시면 돼요. 문장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의도 있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 그 말은 결국 엄마는 빠져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읽히는 게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그런 뜻으로 보낸 걸까요? 저는 며느리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을 때 참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말도 적고 웃을 때도 조용히 웃고 그래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혹시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들이 잘 챙겨주는지, 반찬도 가끔 가져다 줬고, 명절엔 같이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실은 내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정말 고마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였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다가 저는 며칠 전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정만아,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인데 뭐 할 거야? 어떻게 알았어, 엄마? 엄마는 다 알지. 아, 그렇구나.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들은 그렇게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웃지 않았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마가 기억하고 있으니 고마운 건가요? 아니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내가 뭘 했길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치를 담가준 게 잘못인가요? 전화한 게 잘못인가요?
챙긴 게 잘못인가요? 오후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지, 나?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지만 신발끈을 묶던 손이 멈췄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결국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챙긴 게 간섭이었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서 한 거였는데,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만들어준 거였는데, 손바닥을 폈다가 쥐었습니다. 그게 싫었다면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저도 알아듣고 안 그랬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딸은 알고 있을까?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발금이었습니다. 엄마, 김치 가지러 왔어. 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가가 저도 모르게 풀렸습니다. 그래, 발금아, 어서 와. 김치 냉장고에 있어. 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거 2개 다 우리 거야? 딸이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네 동생 정만이 거야. 아, 그렇구나. 딸은 자기 것만 꺼내 들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자꾸 연락하지 마.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딸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옳게 말이야. 엄마가 자꾸 연락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 부담스럽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찬 주는 게 뭐가 싫을 일이야? 딸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반찬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관심이 문 열고 들이닥치는 느낌일 거야. 뭐? 간섭받는 것 같아서 싫을 수도 있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둬. 딸의 말은 밝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예약이야, 엄마. 갑자기 전화하면 놀란대. 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약? 전화를 하는데도 예약이 필요하다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기다려. 애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응. 요즘 애들은 그래. 딸은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얄밉고 야속한지 모르겠습니다. 발금아.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해? 딸은 잠깐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마음 알아. 근데 올케 입장도 이해가 돼.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때 딸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참. 엄마, 얼마 전에 올케 여행 다녀왔잖아. 여행? 응. 선물 사왔던데? 망고 맛있던데 엄마는 안 줬어?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여행?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고요? 그리고 선물을 사왔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못 받았는데. 진짜? 이상하네. 우리는 줬는데. 저는 딸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장난이 아닌지. 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지들끼리 놀러 갔나 보네. 저는 싱크대 쪽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다가 바로 껐습니다. 왜 혼자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은 김치통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가볼게. 김치 잘 먹을게. 그래. 제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 마. 딱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다가 그래, 나만 옛날 사람이네. 니들만 잘났다 그래.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예민한 건지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던 건가?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떡국 재료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떡, 계란, 파, 사골 냄비. 손으로 하나씩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다 같이 먹겠지. 오랜만에 애들 올 거 생각하니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냄비를 꺼내며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습니다. 냄비를 꺼내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냄비 안에서 통통 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저희 식구가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여행이 있어서 설에는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행?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여행? 저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이 뚝 끊겼습니다. 그럼 설에 안 온다는 거네.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자는 짧았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이 있으니 못 간다. 식사 잘 챙겨 먹으라.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쓰다가 지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고.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쓰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이 반쯤 찬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골 냄비. 끓이지도 못한 사골 냄비. 저는 냄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냄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여행.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설에 못 온다는 걸. 나한테만 말 안 했던 거잖아요. 아니겠지 하면서도 머릿속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요? 왜 미리 말하지 않은 걸까요? 문자로 설 며칠 앞두고
이렇게 알려야 했을까요? 며느리가 보냈던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오빠한테 하시면 돼요. 딸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자꾸 연락하지 마.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 그리고 여행에서 사온 선물. 나만 받지 못한 그 선물.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피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싱크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떡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만 반쯤 찬 채로. 설에 가족이 모여서 떡국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기대하는 게 잘못인 걸까요? 챙기는 게 간섭이고 연락하는 게 부담이고 설에 오라는 것도 싫은 건가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정말 피하는 걸까? 손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아니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사골 냄비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들네도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든 선물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딸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응, 오래간만이네. 저는 며느리 얼굴을 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딸이 자리를 권했고 우리는 각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며느리는 건너편에, 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자, 다들 먹어.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국을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슬쩍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정만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설에 여행 잘 다녀왔어? 아, 네. 잘 다녀왔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어디 갔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제주도요. 아, 그랬구나. 날씨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딸이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복희야, 너도 재미있었어? 며느리가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나도 얘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아들이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정해진 거였어. 미리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대. 급하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자엔 오래전부터 예약했다고 했잖아. 아들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새해부터 그런 연락 우리도 숨 좀 쉬자. 잠깐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 여행 다녀온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서운해해. 딸의 말은 밝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그게 간섭이라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쨍그랑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간섭?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나는 그냥 챙기는 건데. 엄마는 챙긴다고 하는 게 애들한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딸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만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나중에? 손가락 끝이 밥그릇 테두리를 긁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왜 나중에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딸이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스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는데 우리 좋은 얘기 하자. 딸은 가라앉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딱.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해야 하나 물어보시고. 엄마, 우리도 사람이에요. 식탁 위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지? 그때 문득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5달쯤 전이었을 겁니다. 봄이었습니다. 그날 아들네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2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밝은 기운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소파 끝에, 며느리는 그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며느리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진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아이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펼쳤습니다. 정만아, 이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엄마.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숨이 한 번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 후 10년 만에 임신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복희야. 저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몸은 괜찮아? 입덧은? 괜찮아요. 신기하게 아직까지 입덧은 안 해요.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벌써 사람 모양이네. 지금 12주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12주면 이제 안정기 들어가는 거지? 네, 신기하죠, 어머니. 며느리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 손이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복희야. 우리 정만이도.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엄마 가져도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지세요.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기쁘네. 복희야, 이제 조심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찬물 마시지 말고. 알았지? 네.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네. 2주에 한 번씩 다녀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갈게요. 복희 좀 쉬어야 해서요. 벌써? 밥은? 집에서 먹을게요.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 가서 쉬어.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니.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며느리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복희야, 정말 축하해. 건강하게만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가 생긴다.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찬물 마시지 마. 미역국 끓여놨어. 보낸 표시만 뜨고 답은 늦게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그게 며느리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니까. 한 번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 미역, 소고기, 과일. 현관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복희야, 이거 먹어. 몸에 좋은 거야. 며느리가 봉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게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복희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나도 같이 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오빠랑 같이 가요. 그래.
그럼 나중에 검사 결과 좀 알려줘.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건넨 게 위로가 아니라 숨막힘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된 건 설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너무 짧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떨렸던 손, 며느리를 챙기려던 마음, 모든 게 좋았던 그 순간. 그런데 그 기쁨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전화를 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연락이 더 안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게 엄마, 제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겼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지? 서운했습니다. 무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게 쌓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피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만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오랜만에 다 같이. 네, 엄마. 알겠어요. 복희도 같이 오고. 네. 아들의 대답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 소고기, 미역, 과일.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잘해줘야지. 집에 돌아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복희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저만 왔어요. 무슨 일? 개인적인 일이에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엄마.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찰칵 소리만 들렸습니다. 밝음아.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응? 너 복희랑 요즘 연락해? 딸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끔 해. 복희 요즘 왜 그러는 것 같아?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바쁜가 보지.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 옳게도 사정이 있겠지. 딸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 섞였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피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셨잖아요. 챙기려고 그런 건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복희 입장에선 부담일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 엄마, 그만해.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애들한테도 사정이 있겠지.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 딸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너마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만아.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됐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들 맘대로 해라. 엄마. 이제부터 관심 안 가진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락 자주 했다고 불편해?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 안 하겠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챙기는 게 간섭이고 연락하는 게 부담이면.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이제 안 해. 아들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복희 유산했어요. 그 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복희가 유산했어요, 엄마. 숟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멈춘 채로 몇 번을 깜빡였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언제?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안정 취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4주 때 양수가 터졌어요. 왜 말 안 했어?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가 말씀드리고 싶어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대요.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 하면 더 불안해질까봐 그래서.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구나. 그래서 바쁘다고만 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희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직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엄마.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서운하다고 무시당한다고 그것만 생각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니까. 이제 마음 푸세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복희가 힘들 때 나는 내 감정만 생각했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챙긴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너무 엄마 감정 앞세워서 슬퍼하면 안 돼. 지금 제일 힘든 건 복희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이 식어갔습니다. 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찾아가야 하나? 손을 폈다 쥐었다 했습니다.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에게 또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오늘은 문 앞까지만. 냉장고 문을 열자 윙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주려고 따로 담아뒀던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한 번 더 꽉 눌렀습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희네 집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손은 계속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복희네 집 앞에 섰습니다. 벨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보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문자를 천천히 썼습니다.
복희야, 문 앞에 김치 놓고 가. 전송. 잠깐 멈춰 있다가 한 줄 더 썼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맞겠지.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희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이 천천히 뻗어져 나왔습니다.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삼켰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받아줬구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은 검은색 그대로였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젖은 손을 행주에 닦았습니다.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았는데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숨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미역국 먹고 싶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복희가 먼저 문을 열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답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그래. 끓여서 갈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비닐봉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미역, 소고기, 참기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정성껏 끓여야지. 미역을 물에 담그자 물소리가 났습니다. 소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톡, 톡.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썰었습니다.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참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볶다가 미역을 넣었습니다. 물을 부으니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거 먹고 몸조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복희가 미역국 먹고 싶대. 엄마가 준비해서 갈 거니까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누나 데리고 와.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냄비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복희네 집 앞까지 계속 들고 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려도 되겠지.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입구에 서서 그 김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딸이 들어왔고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찬장에서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며느리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작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옆에 앉아 수저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국그릇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복희야. 작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 컵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컵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금속 부딪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아들이 복희 어깨를 살짝 토닥였습니다.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옳게 천천히 먹어.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천천히 비워가는 그릇을 지켜봤습니다. 잘 먹네. 한참이 지나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응, 많이 먹어. 모자르면 말해. 더 있어.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문자해.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 손이 먼저 그릇에 닿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려나. 현관으로 나가자 센서 등이 딱 켜졌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도 함께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응. 문을 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엔 또 올 수 있을까? 며느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딩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손을 펴서 들여다봤습니다.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김이 올라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김을 한참 봤던 순간. 가까운 게 다 사랑은 아니었구나. 그럼 사랑은 뭐였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상대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 다가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제야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나는 서운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복희는 아이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복희는 벌써 엄마였을 겁니다. 몇 달 동안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 아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미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내 서운함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복희는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가엾어서 가슴이 미어졌고 그런데도 버티는 복희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연이 닿지 못한 아이지만 그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집에 다시 와주길 조용히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